넥스트 트레이드의 대량 바스켓 매매 개장이 지연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 트레이드는 당초 출범일인 이달 4일 정규 시장 종가 매매 시 대량 바스켓 매매 시작을 동시에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 급여를 체결하는 시장은 이날까지 문을 열고 있지 못합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중복 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진 직후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LS그룹주의 시가총액이 6,500억 원 넘게 증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LG화학이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을 분리해 상장한 이후 국내 증시에서 쪼개기 상장에 관한 불만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애니젠이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7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20분 기준으로 애니젠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29.91% 올라서면서 8,73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오후장까지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지금 금요일 시장 비교적 조용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 이동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장마감 30분 앞두고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시장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형주들이 힘을 내고 있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비교적 중소형주 위주로의 수급이 현재 눈에 띄는 시장이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또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1%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배터리 3사에서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방안을 내세웠는데요. 그러한 영향력들이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풀이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방금 들려온 속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됐다라는 속보도 전해졌습니다. 시장에 관한 영향력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잡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추후의 흐름들도 계속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관세 유예에 수혜를 받았었던 자동차 업종들은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하는데요. 다만 트럼프발 수혜로 인해서 이 방산주들은 여전히 강한 탄력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후에 긴급회의 11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라고 합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K방산주의 상승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는 시장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대부분 쉬어가는 흐름 보여줍니다. 몇 거래일 동안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하락하고요. HLB만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LNG 프로젝트 관련주들도 오늘도 그 수급이 이어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 쪽으로의 제약바이오주들에 관한 몇몇 종목들의 순매수세도 좀 눈여겨보시면서요. 시장 흐름들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또 저희가 많은 준비했기 때문에요. 끝까지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2부도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마감 시장까지 함께 해보시죠. 오늘은 ISS 김태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금요일 한번 마감 시장 직전에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장 초반만 하더라도 전일 이제 미증시 3대 지수 낙폭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도 여전히 잘 버티는구나라는 기대감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 중후반부에 결국은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주도 테마는 생겨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주가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강한 것이냐, 제약바이오가 강한 것이냐, 아니면 조선주가 아니면 방산주가 강한 것이냐, 참 누구 하나 강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수급의 분산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현물 증시의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에 공백이 있더라도 선물에서의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시장을 버텨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줬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마저도 수급이 조금 이제 실종되었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요일적으로 금요일이다 보니까 수급이 한산하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마음을 내려두고 보셔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오늘 시장의 흐름보다는 더 중요한 건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얼마만큼의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여부가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그 낙폭을 회복하는 주체, 그러니까 대표 섹터가 기술주냐, 아니면 기술주 외에 다른 업종이냐를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흐름이 아마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비교적 굉장히 심심한 시장들이 이제 후반 들어서는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뭐 특이하게 봐야 할 수급도 사실은 좀 부재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시장 시나리오를 봤었을 때 본부장님은 코스피 코스닥이 어느 정도의 밴드선에서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여지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에 대한 과대 낙폭이 이미 벌써 진행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기보다는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에서도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었거든요. 여기서 조정이 더 나오게 되면 2,500포인트뿐만 아니라 또다시 2,5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이 형성이 될 수도 있었지만 아직은 이 정도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오늘 이제 미국장이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저는 다음 주 상단은 2,630에서 2,650까지 열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이번 주에 지수의 어떤 하락의 요인이 됐던 게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 관세가 4월 달로 유예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다시 잡혀진 상황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참 코스피보다 오늘의 종가 위치가 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강하다라기보다는 일부 종목만 지금 강하다 보니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지금 더 체력이 약해진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현재 구간에서 715포인트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수준의 조정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데 만약 715포인트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수급의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전에는 충분히 아직은 추세가 이탈이 되었다라고 보기보단 조금은 생각보다 깊게 눌리나 여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이 테크주들 위주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테크주들의 어떤 공백을 최근 들어 보면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철강주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지금 업종들이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생각이 든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어서요. 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의 낙폭은 좀 가져가고 있는 동향이기 때문에요. 기술적인 반등에 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요. 다양하게 시장을 한번 열어두면 좋겠습니다. 마감 시장 한 30분도 남지 않았네요. 저희가 마감 시장을 앞두고 또 오후장 주도 섹터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선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내용들 한번 복귀해 보시면서요. 시장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섹터분들이 주도를 했는지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는요. 제약바이오주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짐 싸던 외국인 덕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약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래도 개별 종목분들이 최근에는 흐름이 나쁘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오늘 좀 시세가 좀 많이 안 좋은 느낌이 네. 들거든요. 이 섹터를 그래도 선정해 오신 이유가 있겠죠? 일단 주도 섹터에 제약바이오를 오늘 올리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분들의 낙폭이 조금은 거세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약바이오주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시장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메이저 주체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제약바이오를 담은 것처럼 보이나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일부에만 수급이 집중이 되었고요. 그러면 어떤 제약바이오를 많이 담았느냐라고 보면 알테오젠, 유한양액, 삼천당제약, 보로노이 아마 이 네 기업은 작년부터 올해 계속 들어보셨던 기업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스터디를 하면서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것과는 다르게 이들 산업에 투자를 할 때 스터디하는 게 가장 어렵죠. 단어들이 먼저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이들이 지금 당장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물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환호를 했던 것뿐인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기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알테오젠이 먼저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시작을 했어요. 머크사와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들이 서로 특허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할로자임이 머크에 대해서 이제 머크 상대로 자기네들의 SC 제형 플랫폼 관련한 특허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의 싸움에 이 알테오젠이 피해를 받는가? 지금 머크의 SC 제형 기술을 공급한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이렇게 되면 할로자임 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만약에 흘러갔을 시에 이 알테오젠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냥 관행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워낙 지금 뛰어난 상황이라서 저는 이 부분도 잘 헤쳐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할로자임과 머크의 시가총액 규모 기준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머크가 압도적으로 할로자임보다 더 큰 지금 기업이기에 할로자임이 이야기하는 불편함은 저는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해결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주가에 대한 투심입니다. 아무리 괜찮다 하지만 지금 이 뉴스가 나오는 위치가 고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섹터 전체적으로 대장주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알테오젠이 흔들려? 그러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또 투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건 알테오젠 기업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전체 혹은 코스닥 지수하고도 굉장히 지금 연관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유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알테오젠처럼 지금의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기술력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센티멘탈, 투심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 지금 당장의 공격적인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꾸준히 한번 추세를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또 장 초반에 유한양액에서 뉴스가 나왔죠. 6년 전에 기술 수출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반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마일스톤이라든지 계약금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0억 원이에요. 근데 650억 원 하면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한양액의 현재 시총 10조 기준으로 봤었을 때 650억 원은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금액을 반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반환한 것에 대해서 조금 긁힐 수는 있겠지만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제약바이오의 흔들림은 일시적인 투심의 흔들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제가 수급 이야기 드릴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 중에 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3분기부터 꾸준히 말씀드려왔지만 결국 실적이 답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수요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기에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 두 번째,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러니까 CDMO, CMO, 바이오시밀러 유사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미국의 약값 인하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본업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다른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스케줄도 체크를 해야 되지 또 그 임상에 진행한다는 제품의 어떤 파이, 규모의 시장도 체크를 해야 되는 복잡함은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장 가동률만 체크를 한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미리 좀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의 하락 때문에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를 끌어내리는 힘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우려감이 있으실 텐데요. 외국인 수급이 제약바이오주에 몰리긴 했지만 그 종목 단으로 살펴보자면은 또 우리가 흔히 아는 CMO, CDMO 쪽에 관해서도 많은 물량을 조금 집중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네.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은 일정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도 이번 달에 학회가 지금 개최가 되고 네. 그리고 다음 달에도 학회가 폐암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보르노이라든지 네. 유한약의 알테오젠 요 기업들이 이제 임상에 관한 발표를 하게 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기에는 좀 세론이 나올까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네.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벤트 일정, 초록 이벤트 일정을 맞게 되면 세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일단은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수급의 패턴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저는 방금 언급해 주셨던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공감을 하는 바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돈, 그러니까 수급의 이동을 고민을 해보면 이벤트 일정 전에 먼저 오르는 경우가 다반수고 또 이벤트 일정 중 혹은 이벤트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는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일정 위주로 전후에 대응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아직은 스케줄이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지금은 조금은 더 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 아니면 기다리셨다가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신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기업들 위주로의 좀 우리가 일정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충분히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일정들이 세론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살펴봤다면 오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 한번 열어보면서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자, 오늘 미국 관세입니다. 관세 관련해서 사실 이제 뉴욕 증시가 굉장히 큰 조정을 겪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관세 이야기를 저는 하기 이전에 이 트럼프가 의도하는 바 자체가 증시의 하락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좀 나오잖아요. 네. 그 이야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네. 때 트럼프는 1기 때와 지금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트럼프 1기 때는 가상화폐 시장의 중요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트럼프 2기 때는 자국 증시의 시장 규모도 있지만 자국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도 지금 엄청나게 맞아요. 커진 상황이에요. 그러니 두 쪽 다 문제가 생긴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곤란하겠고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건 뭐죠? 관세 압박을 하면서 증시에 부담은 주지만 얻어낼 건 다 얻어내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엔 이 매수세를 좀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을 좀 놓고 보면 관세에 대한 압박 강도는 조금은 더 세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 한쪽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해주면 투자자분들의 자금은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로의 선택지가 지금 넓어진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의 어떤 강도를 앞으로도 더 내세울 가능성도 저는 열어둬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거네요. 그렇죠. 두 개의 무기를 그렇죠. 가지고 네, 트럼프- 어떤 걸 사용할까 그렇죠. 이런 입장인 거네요. 트럼프 일기 네. 때는 단순히 에너지 패권에 대한 카드 한 장 혹은 최첨단 기술에 대한 카드 한 장 요 정도였다면 이제는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하나 더 있는 상황이 있고 이제 이거에 왜 저는 합리적이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또 금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인 나라도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해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바람을 좀 불러일으킨 것과 동시에 여기서 혹시 모를 변동성을 대비해서 금까지 사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부터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미증시 분명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거 불편할 텐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상화폐 시장은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상세가 되는 거죠. 가상화폐 시장에 지금 해킹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또 금도 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압박 카드를 조금은 더 강하게 내비칠 수 있지 않겠는가. 대신 이게 꼭 나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시장의 변동성이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단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변동성 때문에 그동안 정말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가 지금 움직이면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에 저는 그 흐름을 잘 타시는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굉장히 또 즐거운 계좌의 상태 혹은 즐거운 매매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책들 이면에는 여러 가지 또 무기와 카드를 가지고 또 우리 글로벌 증시를 흔드는 또 트럼프 행정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도 섹터 중에 이제 관세 쪽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관세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번복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저도 정신 차리고 보면 또 다른 뉴스가 나와 있고 맞아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볼까요, 주도 섹터로? 일단 관세를 통해서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런 일련의 뉴스를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답지는 무엇일까?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관세 압박을 통해서 미국 내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았던 기업들까지 미국 가서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경기가 살아납니다. 땅값이 오르고요. 또 거기에 공장을 지으려면 미국 내 건설 기업이라든지 건설 자재라든지 인프라 관련주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또 미국 내 근로자가 또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지금 트럼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는 그 섹터는 지금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제도 좋은 이야기가 나온 쪽이 LNG 천연가스 이쪽이고 또 철강 관련주들이 그래서 움직이고 그러한 상황인데 저는 이쪽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산업이든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나열을 먼저 해놔야 돼요. 그래야 추후에 4월 달에 이 관세가 어느 정도 협의된다 그래서 남아있는 임기가 이제 1년 10개월 정도, 1년이 아니죠. 한 3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3년 10개월 동안 관세 이야기를 안 할까? 특히나 또 중간 선거까지 또 고려를 해보면 1년 한 10개월 정도 남은 그 짧은 시간이라고 트럼프가 생각을 해서 더 많은 관세 이야기를 냈을 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려면 미국에 발은 한쪽은 꼭 걸치고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살펴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지금 그런 기업들 중에 어떤 업종을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속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지 알 수가 않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업종임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일련의 일정으로 확인을 한 건 그래 미국 시장에 그래도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쪽은 숨은 실만 하더라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친화적인 그런 기업들 아니면 관세를 피해가는 그런 업종들을 선택을 하는 게 그게 또 전략이 지금 시장의 흐름에는 맞을 텐데요. 한 가지 여쭤보자면은 일단은 이 관세 리스크를 피해가는 업종으로는 이렇게 뷰티 쪽도 많이 거론이 네.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미국 쪽에 뭐 공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워낙 관세 리스크로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 섹터분들을 지금 바라보는 전략들은 또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관세 무풍지대라고 하는 일정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일정 섹터들도 실적이 잘 나와야 투자할 만하지. 관세 여파를 안 받는데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할 메리트는 없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엔터주잖아요. 엔터주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픽을 얻는 이유는 관세 무풍지대이면서 플러스 작년 3분기, 4분기에 좋지 않았던 실적 대비 실적의 개선세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공연의 횟수라든지 공연의 규모로 이미 예상되는 이 수익들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 4분기에 안 좋았던 실적보다는 더 나은 실적을 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엔터주들이 올라오는 거고 또 이런 엔터주들이 미국과 유럽 가서 열심히 공연하면 어떤 또 효과가 생기느냐? 그분들이 입었던 옷, 그분들이 또 하셨던 또 메이크업 방법, 또 이제 그분들이 쓰셨던 화장품 브랜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쪽은 관세의 영향은 받되 트렌드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관세 무풍지대로서 지금 체크 포인트들은 되고 있다. 하지만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벌써 많이 오른 상태라서 이쪽에서도 좋은 건 좋은 거긴 하나 투자의 현재의 매력도는 조금은 저는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후장 주도 섹터 이야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가 또 마감 전 특징주 빠르게 한번 여러분들께 진단 도와드릴게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장마감 전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제가 꼽은 특징주는요.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브로드컴 관련주로 오늘 시장에서 또 탄력이 나와줍니다.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반도체 IT 섹터 자체가 사실은 테마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이 시장 상황인지라 이쪽도 뉴스가 나오는 쪽에 확 불이 붙어주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어느 정도 반은 좀 살려준 기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또 단독 보도이지만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은 더 봐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대신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용화 기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산업에 필요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히려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냉각, 액체냉각 이쪽이 더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 HBM 관련주들은 굉장히 지금 또 수급의 빈집이 확 나타나는 상황. 오히려 이러한 반도체 IT 내에서도 테마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투자의 관점보다 저는 만약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퀄리타스 반도체와 같은 기업들 지금 해도 나쁘지는 않은데 상단에 저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퀄리타스 반도체 이야기까지 같이 나눠봤는데요. 그러면은 저희 추가적으로 짧게 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항공우주도 또 한번 전략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이랑 폴란드 방산 협력 소식 때문에 연이은 강세입니다. 저희 한번 포인트만 좀 짚어볼게요. 참 청개구리 같죠. 네. 다들 올라갈 때 와, 안 올라가서 이제 정말로. 항공우주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꼭 이렇게 뒤늦게 가니까 이거를 따라 안 갈 수도 없고 네. 따라가자니 지금 어렵고 대신에 이제 바뀌지 않는 팩트는 단순히 전투기를 판다는 것보다 전투기 플러스 그 전투기를 조정하는 어떤 프로젝트성 까지 플랫폼도 이제 같이 이제 협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자분들은 계속 보유 의견이고 없으신 분들은 저는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마감 전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마감 이후에는요, 이슈 TMI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이야기 좀 잡아드릴 건데요. 자, 오늘의 이슈 TMI는요, 중국의 내수 진작 기대감을 흡수하는 섹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힌트 드릴 겁니다. 기대 많이 되시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저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감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마감 이후의 전략들도 같이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감 시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시장 마감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하락 마감했지만 코스닥이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여가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동반 순매수세를 보여왔는데 그 규모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영향력들은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를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반도체 관련한 대장주들은 또 계속되는 약진이 이어졌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2차 전지주들도 장 막판 들어서는 그 탄력이 조금 둔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좀 조용하게 마감 지은 모습이었고요. 지금 또 계속되는 속보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 시장까지 전략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 마감 시장 브리핑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또 저희가 다음 주 전략도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의 부족 현상이 가장 심했던 오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3대 지수 생각하면 이 정도의 종가가 어디냐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지금 일본이라든지 아직까지 열리고 있는 중화권 증시의 이 변동률을 좀 보면 조금은 아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일본보다는 낫지만 지금 미국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쪽은 중국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국은 지금 상승을 하면서 오늘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등락률이 다소 아쉽긴 하나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일단 내리는 쪽은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였지만 움직이는 쪽은 철강이라든지 석유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섹터들이 최근 들어서 지금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오며 순환매를 좀 보이고 있는 장세다 보니 저는 지수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도 섹터의 순환매를 좀 따라가신다 했었을 때는 좋은 결과를 좀 맺을 수 있는 오늘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증시에 큰 부담을 줬었던 미증시가 오늘 얼마만큼 회복력을 보여주는지 여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회복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아마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기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증시 오늘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앞서서도 이제 가상화폐 언급해 주셨는데 가상화폐 서밋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미증시가요 관세 유예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표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표가 계속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관세라고 하는 이런 압박 카드를 버티려면 그리고 조금 더 과감하게 진행을 하려면 우리는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지표인데 그 지표가 흔들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 트럼프가 조금은 더 과감한 관세 카드를 내었을 때 자국민들도 힘들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더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충분히 그럴 만한 지수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내리고 나서 이유를 가져다 붙이려다 보니 지금 뭐 지표가 안 좋네,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 있는 불안감이 있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수가 안 좋았지만 미국 그동안의 나스닥, S&P, 다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갈아치웠던 증시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중간중간에 수익을 확정짓는 저는 매도 물량도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요.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나. 물론 이제 트럼프의 불확실성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계속 강조드리는 아무래도 이제 협상의 카드로서 지금 관세 카드를 지금 꺼내들고 있어서요.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실 지표 자체가 좀 애매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들 이제 노동 지표를 지금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 시장까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영향력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어제 상승했던 그 상승분들이 또 그대로 좀 반납하는 모습이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관세 유예의 그런 리스크들이 없어지면서 수혜를 받아가긴 했지만 이쪽 섹터는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일 것 같으세요? 저는 자동차는 조정 시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괜찮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 요새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자율주행도 개발을 했던데요, 현대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면 더 많이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에 대한 의구심은 없는 거죠. 이제 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냐? 최근에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 여기에 공장 지을 수 없다면 반제품 상태로 보내서 여기에서 조립을 하게 해라. 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시행을 할 때 할 수 있는 게 현대모비스의 반제품 조립 능력. 그리고 반제품 조립된 부품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현대글로비스. 그래서 저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를 압축해서 보시는 게 조금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마켓 쇼쇼쇼 1부에 또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자동차 쪽 바라보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딱 하나, 하이브리드 부품주를 보자. 또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차 부품 대장주는 코리아 FT로 많지도 않습니다. 부품사. 지금 코리아 FT 보면 오히려 다른 자동차 부품사들보다 오늘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종목을 좀 압축을 하는 지금은 리스트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전 내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관한 전략들도 저희가 같이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슈 TMI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들 좀 집중하고 계신지 바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TMI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네, 중국의 내수 진작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화학주 반응 시작이 됐고, 뭐 철강주들도 그렇고, 뭐 중국 내수 관련한 종목군들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시장에서 탄력이 나쁘지는 않는데요. 오늘 화학주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오랜만 아닙니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주, 그렇죠?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양회, 중국의 경기 부양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화장품, 그리고 항공, 면세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근데 이번에 양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장품주들은 예전만큼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토니몰이라든지 마녀공장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은 이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저가항공사를 포함해서 뭐 대한항공까지 항공사들도 제법 괜찮은 모습을 보이나 양회가 진행된 것, 그리고 여기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치고는 그렇게까지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수급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석유화학 쪽으로 쭉 몰려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니 왜 그동안에는 화장품과 면세, 항공이면서 이번에 석유화학이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냐면 화학 제품의 수요는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가? 중국입니다. 과자 봉지 하나를 뜯더라도 인구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중국이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 경기 부양, 특히 이구안신이라고 해서 내수 소비를 지금 촉진시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포함한 이러한 뭐 석유화학 제품이 들어가는 교체를 굉장히 많이 한 것들이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 해당 기업들의 수요 그리고 실적 등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아니 그러면 중국 내 제품을 쓰겠지.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 뉴스에 먼저 반응을 하느냐. 당연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가격적으로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원가가 100원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만들었는데 원가가 1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을 거기에다가 팔 수가 없죠.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 한들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가격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보니 그리고 가격 차이도 3% 5% 차이가 아니라 뭐 수십 프로 차이가 나면 선택의 여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석유화학 제품의 원자재를 이루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유가가 싸지거나 천연가스 가격이 높으면 석유화학 제품의 마진율은 엄청나게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유가 떨어지고 있죠. 천연가스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높은 영업이익률, 마진율을 지금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붙여볼 수 있겠다는 기대 심리가 들어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유가가 싸져봐야지가 얼마나 싸졌다고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유가를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할 때 석유화학이 왜 움직였냐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미국보다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을 더 크게 지금 만들어낼 수 있기에 중국 제품들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뭐냐면 결국엔 가격 메리트인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그리고 금호석유, HS 효성첨단 소재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앞단의 두 가지 요소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한번 투자해 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 가격까지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올려볼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도 롯데케미칼의 흑자 전망을 내놓으면서요. 롯데케미칼이 큰 급등 양상을 얼마 전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주 자체의 모멘텀이 도는 것도 중요한데 그간 화학주들이 너무나 긴 기간들, 약세 기간들을 견뎠기 때문에 이게 가격적인 메리트들도 같이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업황 자체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이번에 중국의 내수에 관한 진작 때문에 이런 업황 자체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화학주들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지금 이번 시장에서 이제 중국 양해 이후에 화학주들이 상승의 국면을 나타내주고 있긴 한데 이게 단계적인 모멘텀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의심해야죠. 어디서 나온 뉴스인데, 그죠? 중국 쪽에서 나오는 뉴스는 네. 사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100% 믿고 갈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저도 이런 어떤 이야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은 석유화학주인데 여러분들이 종목군들을 쭉 한번 훑어보면 유독 금호석유만 2, 3년 동안 가격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고 다른 종목군들은 하염없이 빠지고 있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또 반등에 대한 시기도 금호석유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오늘 언급드리는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롯데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따라 올라오는데 여기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움직이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강관, 파이프 관련주들 다 같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관 관련주라고 보이는 기업들도 있는 반면에 아님에도 그냥 사업명에 철관 혹은 스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잘 추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1차 조정 그리고 2차 상승 파동일 때 그 종목군들이 못 올라가는 이유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좀 피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 우리나라 다수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금 힘들었던 것은 에틸렌이라고 하는 제품의
가격 때문에 그래요. 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가격이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면 계속 적자가 났던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호석유는 적자 아니었는가? 적자가 날 일이 없습니다. 왜? 에틸렌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금호석유 혼자 빠지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금호석유는 어떤 장점이 있냐? 합성고무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요. 합성고무의 가격이 우선 최근까지 계속 좀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합성고무가 들어가는 쪽이 자동차 타이어예요. 타이어에 대한 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느꼈지 않습니까? 왜 현대차, 기아가 그렇게 차량을 작년부터 많이 팔아왔는데 그러면 금호석유의 이 타이어 원재료라고 볼 수 있는 합성고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요가 높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보다는 금호석유가 내려오는 폭이 적었고 또 내려오는 폭이 적다 보니 적은 돈으로도 지금 가장 시세 탄력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뒤이어서 롯데케미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저는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사실 개인적으로 의심은 돼요. 아니 그렇게 지금 수요가 확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왜 합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는 건데 과연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안 좋았던 실적이 개선의 어떤 가능성도 보여주지 않고 한 번에 확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좋았다면 점차 적자폭이 축소되고 다음 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적자 지속, 적자 확대였던 기업이 단 한 번의 흑자 전환으로 변환이 된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에 제가 뭐 찬물을 끼얹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조금은 더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라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변수들도 기업별로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말씀해주신 에틸렌이다라고 하는 원료 자체가 석유화학주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한 공급 해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화학주들을 올리는 요인이더라고요. 뭐 중국의 내수에 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에틸렌 쪽을 우리가 러시아에서 수입을 했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종전 이후에 완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대두되면서 에틸렌 가격에 관해서도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화학주들의 업황 개선은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롯데케미칼에 관한 최근의 급등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는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고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저희가 또 이 시장을 한번 쭉 마무리를 해보면서 이번 주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많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한마디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멕시코와 캐나다는 유예 확정이고요. 네.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이번 주에도 철강, 석유화학, 뉴스에 민감한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던 만큼 다음 주에도 후속적으로 나오는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지수보다는 등락률을 좀 보면서 저는 섹터와 종목에 더 집중을 해야지만 지금은 좋은 더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난이도는 계속 네.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자, 네. 우리가 좋은 또 선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한 주간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긍정적인 시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요. 저희도 좋은 정보들과 계속 함께 할게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간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